네, 지금 막 이제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범야권 192성인 상황에서 300명 제적의원이 자리에 앉게 되면 아마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부터 표결을 하고 그다음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순서가 될 텐데요. 앞에 보니까 진보당 의원들이 나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국민의 편에 서달라는 호소를 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될 것 같은데 김건희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발의됐고 맞아요. 이번에 거부권 행사도 온 거 아닙니까? 그 통과를 많이 기다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지금 여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건데 4시 45분에 속보들이 쫙 뜨네요. 특검법도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이것조차도 안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대체 그냥 불법 비리 정당이 되거나 위헌 정당 되고 싶은 모양이지. 그러니까 소멸 정당의 전형적인 징후예요 지금. 네, 마지막 국민 다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는 태도가 아예 포기하고 없어진 거. 이건 징후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해가지고 수사하면 뭔가가 또 대통령 문제가 또 나올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지금 특검법을 반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의 내용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만이 아니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들이 관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다 화살이 대통령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고. 전 제일 이게 짜증스러운 게요. 이 뉴스를 볼 때마다 탄핵으로 가는 빌드업이다. 자꾸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특검의 뭐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한 거 없으면 오히려 전국 전환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2달, 3달 만에 특검 수사는 끝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탄핵의 빌드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 받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살아나는 길인데 그 탄핵 빌드업 얘기할 때마다 이 자식들 뭔가 정말 잘못한 게 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탄핵으로 가는 빌드업이라고 말하라고 민주당도. 이제는 해도 되는 거죠. 이재명 방탄 그럼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라고. 그 정도 의사소통은 통하고 있는 사회 수준이에요. 저것들이 뭐 사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시간 벌기를 하던 뭐 싸움을 하던 뭐 아니 그게 정당하니까 그런 거지. 왜냐하면 이재명을 죄인으로 몰아간 그 기소 내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리고 기간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계몽도 많이 됐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 이재명가 뭐가 죄는 있긴 있겠지 이 생각에서 저쪽에서 덮어 씌운 게 대부분이구나 여기까지 인식이 왔으니까. 네. 지금 이제 아마도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되는데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이 전원 다 들어오겠죠. 빠지면 탄핵 소추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들어왔다고 한다면 똑같이 300석 중에서 200석 이상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192석이 범야권이고 8석 이상의 이탈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4석이 이탈을 했는데 실제로 찬성으로 이어진 건 2표였고요. 기권 무효가 2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명이 정확히 이탈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때보다도 6표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추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기 때문에 이 표결 결과가 그 뒤에 오는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심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 그런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탄핵은 내가 반대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당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을 내가 부결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건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내가 이렇게 국회의원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죠. 자괴감이 들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도 우리가 지금 막 비판하지만 의원들이 다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여기에도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기 정치적 생명에 걸린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거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거예요. 오늘 표결은 김건희 특검법하고 탄핵소추안 2개 다 나중에 명단이 쫙 돌 거예요. 나중에 아마 총선 때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 그때 가도 틀림없이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자기도 산다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사이에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오준호입니다. 여의도에 지금 인파가 어마어마한데요.
게다가 지금 전철이 다 무정차를 하고 있어서 네. 해치고 나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또 힘차게 왔습니다. 네. 결국은 이번 표결은 이제 여당에서 이탈표를 바라보고 하는 이제 표결이다 보니까 결국 여권의 움직임이 어떤지가 중요한데 직전까지 여권에서 함께 있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 아마도 이제 본회의 소집 전에 글을 하나 올린 것 같은데 탄핵이라는 제도를 군경을 동원해서 내란을 시도한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헌법을 위반하고 어떤 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사용해야 합니까? 이러면서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오늘 표결에 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네. 그런 모습에서 좀 나이든 티를 하나 내겠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참 창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70년대 초반에서 살짝 지났을 때 미국에 닉슨이란 대통령이 있대.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야. 매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 TV에 이렇게 보이는데 뭘 잘못을 했대요. 그러면서 매일 뉴스에 나오는 모습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닉슨이 속한 당에, 그러니까 커서 이제 그 의미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매일 셌어요. 우리나라 TV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국힘 의원들이 매일 이 각종 방송 매체 앞에서 이제 나와서 찬성 반대를 표현을 해.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그래서 한 명 넘어가서 결국은 탄핵 숫자가 되니까 그날 닉슨이 사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힘 의원들이 우리 방송사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를 서로 당당하게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이 일이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밝힌 사람이 몇 명 안 돼. 맞아요. 네. 안철수나 뭐 한 몇 명 안 돼. 몇몇 안 되는 상황이죠. 네. 나머지는 다 쥐새끼들이야. 이렇게 말해도 혼날 것 같고 저래도 말을 혼날 것 같으니까 맨날 숨어. 한심한 모습이에요. 아니, 지금 그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이라고 불리는 젊은 정치인들의 기대는 바가 좀 있었는데 방금 전에 대구 지역구죠.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도 이분 초선인데 이분이 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랑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국민들께도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국민 갈등과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깊이 고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해 일임한다고 하신 바 저는 오늘 탄핵에는 반대표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오재호 소장님 같은 대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입니다. 이게 지금 탄핵에 대해서 조금 탄핵을 할 것처럼 이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소장파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국민에게 사죄하고 역사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렸고요. 게다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선택을 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의 모든 걸 일임하겠다 같은 것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제 반지성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네. 뭐 하여튼 대학원에서 알던 동생이고 한데 우재준 의원은 진짜 안타깝네요. 법을 같은 대학원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잘못한 건 맞는데 탄핵은 하지 말자라는 말은 범죄를 받는데 기소는 하지 말자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요. 눈앞에서 목도를 했죠. 심지어는 수사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 계산에 오로지 이제 작은 이해관계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내가 이 당 안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냐, 뭐 또 그 자기 그 지역구에서 신망을 얻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작은 정치인들만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큰 한국 사회 흐름의 대의라는 게 이제 보일 텐데 그 사람들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이제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 관상학적으로 보면 많은 게 보이는데 방금 나간 이제 김성환 씨 같은 경우는 네. 방송을 계속하고 싶어하고 책을 쓰고 싶어하는 지식인적 이미지거든요. 근데 강수영 선생은 변호사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너무 딱 보여.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사님 속이지 마세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 오늘 오준호 소장. 처음 뵈는 예. 오준호 선생은 민주정부 들어서면 관료를 할 것 같아. 딱 분위기가 네. 여의도 연구원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말씀 들어보면 관료도 아실 수 아니거든.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이 아니라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인데. 근데 아니 관상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앞날에 대한 이제 계획이 있을 때 가령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하고 싶어하거나 이런 사람들도요. 그 좀 그림을 크게 그렸으면 좋겠어. 민주정부가 들었을 때를 상정한 처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 정책 이득 때문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걸 너무 흔하게 보고 대중들도 그걸 네. 또 그러려니 하고 용납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각 본회의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기명 투표가 아니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좀 이렇게 그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뭐 일부에서는 뭐 표결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하기 때문에 이탈표가 얼마나 될지 국민의 양심의 소리에 호소를 듣고 얼마나 적극적인 그 찬성을 하게 될지가 관심이 쏠리는데 오조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건희 특검법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거고요. 예. 이번에 좀 이탈표가 지난번보다 좀 많을까요? 적을까요? 탄핵과 함께 이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만약에 부결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 자체도 상당히 큰 부담이라서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까지 가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라 그 정도의 선택을 좀 하는 의원들은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관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지만 김 여사 특검뿐만 아니라 탄핵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까지 좀 나와주기를 네.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야, 근데 이게 얼마나 국민의힘이 체계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보다 보니까 현수막을 하나 새로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워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탄핵은 아니고 혼란을 수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부가 짜서 이렇게 거리에 플랜카드도 붙이고 방금 전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협의회 회원 일동 이름으로 당원의 이름을 빌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은 민주당의 절대 다수에 의한 의회 폭력과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도하고 불법적인 탄핵 남발이 원인이다. 아니 뭐 그러라고 그래요. 네, 대통령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탄핵 이퀄 혼란이라는 이제 네.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잖아. 그렇죠. 네. 근데 뭐 깊은 정책 이해가 있지 않고 그냥 시민 상식으로도 탄핵이 안 돼서 윤석열이 6개월이나 1년을 더 자리에 있는 혼란이 클까? 그가 깨끗이 정리되고 3개월 내에 새 대통령이 들어서는 게 혼란을 정리하는 걸까? 이건 바보도 나오는 계산인데 그 국힘 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걸까? 그냥 1070 이상만 따지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아까 말씀 들어봐도 오늘의 표결 결과에 부결이 되더라도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끝났거든. 국민적 여론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기름을 더 붓는 거죠. 네. 민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더 붓는 건데 사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까지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촛불 집회 때에 뭐 100만이 모이고 이랬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갔지 않냐. 한 번 더 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관망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요. 네. 광장에 직접 오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옮겨 그렇죠. 붙였고 온라인에 의해서 수는 더 폭발적으로 맞아요. 증가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반대 80%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결코 안이하게 낙관 전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정권은 이제 거의 숨이 끊어졌는데 그 숨이 끊어져도 좀비처럼 어떻게 시간이 지금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진보와 민주 지지층을 끌어안지 않고 네. 이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 과제가 남았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법적으로 기술자들이 나서서 이재명이라는 유력한 자원을 이제 숨통을 끊어놔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숨통을 끊어놔도 또 살거든요. 우리 DJ도 받고 뭐 호치민도 받고 세계적으로 얼마인지 그래요. 네. 룰라도 있고. 그러니까 저놈들이 아무리 이재명을 법률적으로 죽여도요. 그 순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메드베데프라도 내세워서든지 해서 어떻게 다시 살려서 다 가요. 네. 가는 건 가는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까 보니까 추경 원내대표도 표결을 하는 모습이 현장에 잡혔는데 그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지만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굉장히 이견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꽤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 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 제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뭐 탄핵안은 모르겠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둘 다 부결시키겠다라고 하면 부담이 크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 탄핵은 부결돼도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시켰으니까 봐줄게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그런 친한계 의원들 봐줄게라고 하지 않거든요. 완전한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이 대표가 마치 1987년 6.29 선언을 한 노태우를 꿈꾸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노태우를 꿈꾼다. 예, 네. 뭔가 지금 전국이 혼란한 상태에서 본인이 주도해서 전국을 안정시키면서 대권을 자기가 가져온다.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와 완전히 다르죠. 예,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바라는 게 그때는 6.29 선언을 받아내는 것 그 자체도 정말 우리 국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죠. 지금 만약에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것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항쟁의 시작이 된다. 이거는 불꽃을 진짜 기름을 불꽃에 붓는 거다. 네. 이런 점에서 완전한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을 예상을 아무리 해봐도요 탄핵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그 방법론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탄핵을 안 한 채로 그냥 뭐 책임 총리를 하든 뭐 하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야당 협조를 못 받으면 책임도 안 되고 내각 구성도 못 합니다. 그 야당 지금 온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가 네. 바로 얘기하는 게 우리 안 들어간다 한국 내각에. 그런 태도를 보이면 결국에는 계속 사람들은 들끓을 거고 이 인식이 그리고 뭐 시위도 더 들끓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검법 이거 김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부결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명태균께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창원지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지고 그 하나만 떼서 그냥 지금 기소한 상태인데 저 대통령까지 가는 그 길을 갖다가 막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뭐 이제 앞으로 조심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 네. 이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네. 공천을 개입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처음에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누가 전화로 해서 누가 말했습니까? 그렇죠. 김영선이 좀 해줘라. 말이 많네.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도 육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이건 또 한 번에 윤석열 방탄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전 소장님? 그렇죠. 원래 오늘 아침 사과 다 보셨지 않습니까? 사과 담화를 보면서 국민들이 담이 왔는데 정말 네. 사과라는 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지금 무슨 버스 파업 정도로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계엄이라는 걸 선포해놓고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받았는데 저는 정말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선 후퇴 같은 걸 얘기하려면은 말씀하신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지금의 이 내란죄에 대한 대검의 수사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하고 수사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사과문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야 된다. 그거 없는 사과는 그냥 공허한 거죠. 뭐를 잘못했다는 말도 없고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도 없는 거니까요. 김 선생님 그리고 김 선생님은 이제 오랜 많은 정부들을 옆에서 보시기도 하고 했을 텐데 오늘 100세 된 건 아니고 네. 66세야.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문 사과라고 하면서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체성이 그렇게 없는 사과문을 내면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화장 굉장히 두껍게 한 게 술 안 깬 상태 같아요. 피부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티 안 내려고 한 1분 50초, 1분 30초 참은 거거든. 그 110초밖에 안 했어요, 실제로. 그게 길게 못한 이유가 왜 길게 안 했겠어? 그 숙취 아니면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거나 이 분장을 엄청 세게 해서 얼른 내뱉고 들어가서 아이쿠 하고 자빠졌겠지. 근데 그러니까 대중을 생각하지 않는 현대 정치라는 게 이제 존재하냐 이거예요. 근데 윤석열만 특이하게 그러면 윤석열과 거리를 둬서 우리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는 국힘의 활로가 있긴 있을 텐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수가 하는 건 뭐 상계층들에게 이제 어떤 집단적 어떤 응집력을 안겨주는 건데 지금 국힘이 흘러가는 저 행태와 모습으로 봐서는 윤석열을 끌어안고 그냥 같이 자빠지는 모습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아니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둘 다 망가져도 김건희 특검법도 안 돼버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도 안 되고 근데 우리 가만히 보세요. 그 사쿠라 야당이 워낙 많았었거든. 저들하고 적당히 뒤에서 협잡해서 뻔뻔하게 야당이랍시고 얼굴 이렇게 그런 경우 많은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래 보이냐고. 아니
내가 오야가 돼서 집권할 게 눈앞에 남아 있는데 그럴 네. 리가 없고 의지도 결연하지만 능력이 있거든. 네, 지금 본회의 상황이 굉장히 서로 간에 고성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나가고 그 있어요. 윤석열 나가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국회의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서 표결하는 것조차도 막았다는 것이고, 아니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심지어는 몇몇 의원들이 직접 본인 그 SNS 담벼락에 글을 올려가지고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고까지 공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권자로서 저렇게 기품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끄럽게 그지 없습니다. 뭐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자신 있게 의결을 하든지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아니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로를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게 지금 우리가 당론으로 정했지만은 혹시 배신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 퇴장하고 그거죠. 검색해내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정당이에요. 야, 정말로 저거는 뭐 당론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특히나 그 내란의 그런 주동자로서의 상황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처참하게 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선택을 한다? 오정수 소장님,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저는 좀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뭐 저게 저렇게 되면 이제 부결은 기정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 탄핵안은. 네. 진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너무나 분노스럽지만 차라리 저렇게 돼버리는 것이 국민들의 이 정서를 폭발시키는 데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만약 이제 남아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자신이 있으면은 108석이 다 채워놓고 여기서 우리가 108명 전원이 부결하는 걸 봐라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들도 불안한 거죠. 네. 자기들도 불안해서 내부가 지금 동요하고 균열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집단 퇴장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전체가 정말 이제는 해산되어야 되는 정당이다. 이 정당은 지방선거가 언제죠? 지방선거는 아직 이제 그 2022년에 2년 남았죠. 1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았구나. 네, 많이 아니 남았는데. 선거에서 이길 생각 없다는 뜻이에요. 저 행동은. 근데 저거는 정말로 그 왜냐면 일부러 안건을 붙여놓은 측면이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하고 같은 날에 그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붙여놓은 것이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은 만약에 표결을 하나는 표결하고 하나는 표결하지 나간다.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문매를 맞기에 좋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정치적 연출조차도 뭔가 포기한다는 느낌이어서 도무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제가 화면을 잠깐 봤는데 네. 배현진 의원이 그 특검법 투표하고 나서도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몇몇 의원들 주호영도 있더라고요. 보이던데. 아직 네. 투표를 안 끝내서 그런 것 걸까요? 같습니다. 예. 네, 투표를 아직 안 끝나서일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 나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끝나면서 한 명씩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것을 네. 따르지 않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야죠. 안철수 의원이 퇴장하면 굉장히 진짜 인간적으로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제- 언제 기대가 네. 남아 있어요 안철수한테? 그래도 진짜 너무, 그래도 이 국면에서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정확하게 발치지 않는다고 돌아와요. 한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에 표결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중진 윤상현 의원과 대화를 뭔가 심각하게 윤상현 의원이 뭔가 인상을 쓰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뭐 다음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두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비호한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안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속은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김건희한테 충성을 한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린 내십니다. 네. 이건데 가령 윤한테 뭐 충성심을 보이겠다. 그를 왕으로 여겨서.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억지로라도 이해를 해보겠어. 근데 그 마누라 여자 그 부인한테 저 충성을 다한다는 게 논리적 귀결로 보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국힘의 유력 무슨 당직자도 아니야. 뭐 정말 그게 창피함이 안 들까? 국민의힘이 뭐 계속 7년 전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국민들을 빡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탄핵의 트라우마는요. 그 MBC 그 뉴스데스크 진행자들이 너무너무 화내더라고. 네. 트라우마를 국민한테 안겨준 그 당사자들이 내가 트라우마를 느꼈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야. 질법 못해서 이유가. 예. 그러니까 국민에게 안겨준 트라우마에 대해서 사과를 할 일이지.
우리가 트라우마를 느낀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방구냐. 말이 안 되죠. 계엄 트라우마, 내란 트라우마를 우리 온 국민이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정상적인 그 국회 입법기관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당론으로 아마 저런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런 결정을 따르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과 굉장히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배신자 프레임 얘기를 자꾸 하던데 이 사안은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너무 안 맞는 것이 이제 과거에 뭐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뭐 배신했니 이런 얘기를 막 두려워하는 둥 뭐 한동훈도 배신자 프레임 겁낸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그 박근혜라는 사람에 대한 대구 경북의 사람들의 심리적 감정적 동질감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사람들의 그 감정과 거의 흡사한 정도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에 대한 심정적 동조는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를 갖다가 처벌하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나의 젊은 시절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는 박정희 좋아하는데 왜 박정희 욕해? 이런 정서가 발동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아니, 달나라 얘기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를 쓰고 안 되는 사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 뭘까요, 김 선생님? 뭐 힘에 대한 숭상이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요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게 그쪽 사람들에게 아니겠죠? 굉장히 네. 이득이에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취약한 정권일수록 나를 반겨줄 거거든. 윤의 입장에서 보면 다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네. 충성한 사람들에게 자리고 돈이고 뭐 막 나눠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라는 각도로 보면 너무나 이제 저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걸 정치로 본다 그러면 정말 설명이 안 되죠. 윤이 좋겠냐고 저런 저 지적으로 교양의 측면 뭐 품격 모든 면에서 저렇게 열등한 자가 그냥 경로한다 몰상식하게 행동하는데 네.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하고 고개를 숙인 것처럼 모양을 연출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저런 상황이 와서 자기의 우군 역할을 집권 여당이 해준다고 한다면 또 솔직히 말해서 다음 주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마치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자기가 구제받는 것처럼. 저걸 보면서도 국힘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거의 확신이 드는 게 민주당에 관련된 자원들, 의원이라든지 사는 사람들은 정치지망생들은 너무나 유권자 의식을 해. 왜냐하면 유권자가 만만치 않거든. 네. 근데 국힘에서 저 유권자 무시 태도는 뭐냐면 그거는 조금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상전처럼 굴거나 이권을 좀 주거나 하면 그냥 다 따라온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국힘을 따르는 지지자들과 민주당의 정치적 지지 세력은 정말 너무나 근원적으로 다른 존재들 같아.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국힘스러운 이 유권자가 다수파일까, 민주당스러운 게 다수파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봐야 될 몫이에요. 네. 근데 난 우리를 아무리 이렇게 비하적으로 얘기한더라도 한국인의 보편적 상식의 수준은 나는 이제는 우리 서구권의 웬만한 나라들과 방불 하는 데까지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 사람들이 이제 휘말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세대에 휘말리고 그다음에 이제 빈부에 휘말리고 네. 요거를 어떻게든지 조금씩 헤쳐나온 과정인데 나는 민주당이 그 틀거리 안에서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곧 완료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게 왠지 통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아까 이제 그 재석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고 앉아서 이제 고민하는 표정도 보니까 그래도 혹시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론이기 때문에 본인이 튀는 행동은 혼자 못했다고 독단 행동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기표소에서 무기명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사진 찍어 올려서 입증하라고 뭐 했다는데 아닌가? 그냥 그렇게 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 자체가 기표소에서 투표하는 행위를 찍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닐 것 같은데 양심을 떠나서 그냥 합리적인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 두 개를 다 부결시켰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 지역구 국민 유권자들이 나한테 해오는 그 문자와 전화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이 정도는 계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실제로 사후에 본인들이 약속했던 뭐 임기 단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정 운영에서 직무정지 어떻게 시킬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뚜렷한 그렇죠. 로드맵을 제대로 못 논다면 그거는 아마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마저도 등 돌리게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정도 되면 궁금한 게 도대체 의원총회를 뭐 12시간씩 뭐 10시간 반씩 했다는데 뭐 했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의원총회에서는 마땅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론을 탄핵은 부결시키기로 하자라고 얘기가 만약에 됐다라면은 그 뒷얘기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럼 우리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부결만 하면 끝나면 사람들의 화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할까? 우리 당은 어떤 걸 할까? 이게 합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의총을 12시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이 정도 되니까 의심이 드는 게 개파 싸움하다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심기경호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는 왜 그렇게 하찮게 대우하십니까? 뭐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당신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개파 싸움만 실컷 하다가 뭐 한마디씩 다 하다가 이렇게 끝난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야 정말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하간 저는 근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 될 일은 없겠지만 그런 자리에 지금 있었다고 한다면은 자괴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당론을 따라야 될 게 있고 아닐 게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대사인데다가 그렇죠. 명백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도하 놓고도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지난번에 들어왔던 18명 말 그대로 이제 그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던 해제 찬성했던 18명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그때는 위헌이 맞았고 지금은 다른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한국어를 써도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와 자존심을 없애는 게 정치다. 이 국힘 문법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그러니까 뭐 정치를 떠나 한 인격체로서도 굉장히 좀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저 행동이.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걸 감수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풍토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전두환 말기예요. 그 민정당의 어떤 언저리만 되더라도 너무 창피스러운 그냥 대명사로 여겼던 시절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힘스럽다는 것은 진짜 염치도 체면도 지성도 뭐 모든 걸 다 그냥 내려 던지고 이권 하나만 추구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환치가 돼서 쓰이는 언어가 된다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고 너무나 품격이 없거나 너무나 입속에 밝으면 참 국힘스럽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온다고. 저희가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를 아까 지나가면서 했는데 안철수 의원 좀 표정이 굉장히 고심하는 표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까 딱 봤는데 이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표정인데 저희도 이제 흥미 요소도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나가기만 다가 해. 많이 보이네요. 네, 안철수 의원이 정말로 이제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면 이건 또 다른 탄핵의 트리거, 그 이상의 트리거다. 아니 근데 네. 안철수가 국회의원 3번 하자고 뭐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 그러면 내가 정치를 너무 몰라서 그러나 지금 점점 폐허화돼가는 국힘을 뜻이 있다면 말이에요. 이번 이 상황에서 자기가 결연하게 혼자 단기 필마가 되더라도 국힘에서 말 제대로 하고 윤 탄핵시켜야 돼, 김건희 구속시켜야 돼 이러면서 차후를 도모하면 네. 언젠가는 아마 국힘의 어떤 자원하고 민주당의 어떤 자원의 덩어리가 합쳐질 수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있어요. 예. 여러 정치 지형의 변화상 왜냐하면 강경 야당의 필요성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뭐 정의당 이런 동네가 아니라 리버럴 당에서의 강경. 그러면 안철수로서는 이제 나이가 63세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객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저러냐고. 왜 저러냐고. 그냥 자기네 회사 주가 보존하려고 오로지 그거 하나 외에는 없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정치적 그 자산을 마지막 발휘할 기회가 딱 됐거든. 오늘이다. 예. 저기는 거의 파산 직면이니까. 근데 정말로 오늘 만약에 안철수 의원 홀로 나홀로 국민의힘에서 말 그대로 이색적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그 가결을 한 표결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사회적 평가가 조금은 그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홀로 남는다면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비윤 대선 주자로서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안철수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중도라든지 그래도 내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비토 심리가 있으나 그래도 네. 나는 민주당은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그게 뭐 항상 안철수의 전문인데 이렇게 오갈 데 없는 표집을 한 15% 내외의 그 사람의 민심을 모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이 기회를 정치적인 어떤 기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사람들도 실제로 이도 저도 싫다고 할 때 제3의 대안을 생각을 못해서 지금까지 정치에서 약간 무심하게 있던 사람들이 어쨌든 모으는 역할을 해준다면은 뭐 그게 나중에 뭐 선거 결과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유의미한 일이죠. 네. 아마도 오늘 이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이제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전국은 경색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의 협상, 예산안 협상도 있고 기타 등등의 일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올해 연말까지는 금맹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이제 서로 만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극한 투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 저는 타이밍이 앞으로도 더 올 텐데 적어도 민주당 계통 의원들과 자원들은요, 솔직히 자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쉬운 게 이제 머리 깎는 거. 그다음에 뭐 어디 매달리고 뭐 굶고 뭐.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네.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 신체가 사고하는 거지. 뇌가 사고하는 건 일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한테 그 얘기를 또 하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건데 민주당에 연관된 사람들이 윤을 거꾸로 틀어서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과정 동안에 아주 힘든 과정이 또 있을 거예요. 예,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 경색 염려하시잖아요.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정도 과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국회가 오늘은 이제 표결을 하기 때문에 여의도에 많은 이제 국민들이 운집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부결된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모여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 좀 걱정해요. 사람들 그냥 안 있을 네, 것 같거든. 아마도 이제 나도 거기 어떤 있다 전망이 보는데. 좀 예상되십니까, 소장님? 일단 이 분노를 국민의힘에 폭발시키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아예 포위를 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전국의 국민의힘의 그런 각 지역구 사무실에 정말 달려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저쪽을 지지하는 이제 태극기 부대들과의 어떤 충돌 이거를 또 유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니까 지금 이런 내란에 동조하는 저런 국민의힘을 확실하게 응징하면서도 끝까지 정말 비폭력 평화적으로 촛불을 네. 들어서 광장을 가득 채우는 것만이 제2의 계엄을 막고 탄핵을 이끌어내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격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었는데 지금 저들이 노리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모였을 때 폭력이라든지 소요 사태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진짜 계엄을 한 번 더 보여주겠다. 제2계엄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그러나 이제 계속 지금 탄핵을 뭐 한 번 만에 안 끝내고 계속 발휘하겠다는 거고 그 와중에 민심이 더 격화돼서 100만 200만이 나온다면 다른 대안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하느냐 계엄령을 다시 하느냐 둘 외에는 출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폭력적인 일들이 없었으면. 지금 뭔가 전략적으로. 표결 계산을 계속하고 있는 분위기고 어쨌든 카메라상에 잡힌 걸로는 가표가 더 많이 포이는 상황인데 여하간 그 300표 중에서 3분의 200표 이상을 얻어야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하간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오늘 가결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물리적인 여건상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영향은 크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세 번째나 그 반려했던 그 법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느 때보다 전국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 두 부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오준호 사장님. 네, 아까 국민의힘이 또 한 번의 의총을 했잖아요.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어쨌든 탄핵 투표까지도 참석해서 하자 이렇게 앉아서 부결표를 던지자라고 이야기가 소장파들에게 나왔는데 그것을 저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압박을 지도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라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가결표를 던졌으면 정말 좀 던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안들 중에는 뭐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 이렇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상설 특검법 국회에서만 통과해서 할 수 있는 상설 특검법으로 살라미식으로 빨리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가져다가 보고
기소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명태균 관련돼서도 상설특검 추진하자. 지금 이번에 있었던 계엄령 관련해 가지고 상설특검으로 가자.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건바이건으로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슈를 잊혀지지 않고 파이팅을 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오늘 저렇게 지금 뭐 몇 명이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결되고 나면 지금 나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전부 다 정독해야 될 게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해산 네. 심판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빨리 다 정독하셔야 돼요. 거기에 정독을 쫙 하시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정당을 위원정당이라고 보는지 기준이 네. 나오는데 그때 통합진보당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국민의힘에게 들이대면 완벽한 위원정당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당원들 간의 토론 상황에서 지금 표결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뭔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 표정을 통해서는 뭐 아직 뭐 결과를 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곧 있으면 아마도 이제 결과를 낭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표 부표 숫자가 나와줄 것 같은데 정말로 이런 그 상황들이 보통은 이제 의원들이 그 각 당의 의원들이 그 검표하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눈찜작으로 네. 통과 여부를 이제 알려주는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분위기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그 가표 부표가 나왔을지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찬성표는 기본적으로 200표가 넘어야만 가결이 되기 때문에 200표에 한 표라도 모자란다면은 이번에 가표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했던 담화의 문제라든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만난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네. 왜냐하면 친한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부 가결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결과 발표만을 남은 것 같고요. 아마도 검표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절차에 대해서 발표만 남겨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뭐 무슨 뭐 반장선거 옛날에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이게 참 보면은 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투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국회가 제대로 그 부응을 했는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은 또 국면적으로 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마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부결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진 것 같고요. 총 투표수 300표 중에 가표 198표, 부표 102표로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2표가 모자라서 결국 됐다는 건데 결국 6명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을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여당 안에서도. 여하간 2표가 모자른 관계로 근데 뭐 8표가 모자르든 2표가 모자르든 안 되는 건 또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6명이라도 이렇게 동조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뭐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정말로 모르겠는데요. 보니까 네. 진짜 앞으로 어떡하자고 저러죠? 지금 아마도 이제 그 YTN에서 보여주는 장면 오른쪽 장면은 그 태극기 부대들이 하고 있는 집회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극기를 흔들 성족이 또 보이나요? 아무튼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제 아마도 김건희 특검법의 부결을 환호하는 모양새인데 야 결국은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한번 장벽에 가로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뭐 늘어봐야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늘어난. 네, 지난번에 네. 4표 그 정도가 4표인데 넘어온 걸로. 2표가 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확하게 가표 기준으로는 6표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김갑 선생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은 국민들이 다 이 결과를 보고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심이 또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그렇지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전에 어쨌든 결론은 이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기분은 매우 더럽고요. 근데 그 뭐 나이에 따른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이나 내지는 진보성을 가진 정당이 저 원내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게 되게 감격스럽거든요. 다만 이제 압도적인 힘으로 이렇게 해오지 못하는 국면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을 3번째 올려서 그러면 국민들이 막 지긋지긋해하고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언론에서도 욕이 바가지를 쏟아질 애야 정상인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다고. 여전히 갈증을 가지고 있죠. 크게. 오히려 이번에는 될려나 이 여론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오늘 됐으면 참 좋을 뻔했지만 네. 또 할 겁니다. 그렇죠. 지치지 네. 않고 될 때까지 할 거예요. 그 과정이 또 정치의 성장 과정이고. 어차피 또 탄핵소추안과 특검법이 오늘 맞물려서 이제 그 말 그대로 본회의 석상에 올랐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루틴으로 지속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이제 여론의 악화를 자아내게 된다면 그게 지표로 또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나타나게 된다면 또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특검법 안에는 결국 명태균으로 촉발된 공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이라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또 그 이슈들이 자꾸 조금 이제 수면 위로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이번에 이걸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언론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폭로 그리고 민주당도 추가적인 폭로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택이 됐어요. 이거라도 통과가 됐으면은 특검이 시작이 됐으니까 기다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마저 부결이 돼버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뭐 그야말로 황금폰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추가 이슈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좀 없습니다. 희망적으로 보자면요. 윤석열의 국정을 거부하는 광범위한 이 시민사회의 불복종 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광범위하게. 제가 아까 여의도에 있다가 왔었는데 이전에 계속 촛불 집회를 계속 우리 해오지 않았습니까 시민사회가. 근데 이번 집회는 정말 남녀노소 아이들과 청소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온 가족의 아이들과 함께 참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렇게 추운 날씨에 모여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봤던 그 국민들이 저 결정을 보면 야 이제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겠는가. 저는 오히려 정말 제대로 싸워야 민주주의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각성하고 결심하는 계기, 전 국민이 그렇게 결심하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 주호영, 권성동 의원도 다 나갔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안철수 의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끝까지 마치고 하겠다는 거죠. 네,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아마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에게는 뭐 이런 중대 시국의 기회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향세였는데 뭐 반등할 수 있는 자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또 그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찬성하겠다 그랬다가 퇴장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또 저걸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조경태는 뭡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글러리 역할을 한 거죠? 네. 한동훈의 뜻을 따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동훈의 뜻이 바뀌었다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네. 탄핵에 대한 생각이. 근데 이게 결국은 네.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 그 한동훈 대표도 뱉어놓은 말이 그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임기 단축 동기 개헌을 네. 공표해 놨기 때문에 조속히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직무 정지를 못 시키고 개헌 일정들을 담보를 못할 경우에는 이건 더 큰 역풍에 부닥치게 되고 그거는 비단 지금 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공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탄핵 외에는. 구속이 있죠. 구속. 예. 예, 내란죄 구속. 탄핵을 말하지 않고 그냥 직무정지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참 모호한 말을 계속 해왔던 게 참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끝까지 강단 있게 해주기를 지금 바랬는데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상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엄청나게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대표와 친한파 의원들을 거의 축출해내려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싸움들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비관적으로는 다시 추경호를 중심으로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정말 윤석열에게 똘똘 뭉쳐서 옹위하는 집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이야기되었던 뭐 이선 후퇴 책임 총리 같은 것도 흐지부지 되거나 시간만 줄질 끌게 되겠죠. 그 사이에 이런 또 국민들의 항쟁이 벌어지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것을 또 무질서한 어떤 것으로 혼란으로 말하면서 윤석열의 뭐 힘을 다시 이제 좀 되찾는 식으로 갈까봐 매우 걱정이 그런데 됩니다. 이제 퇴진 촉구 시위가 지금 사실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보도를 봤더니
국외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영국 런던에 있는 도심인 내셔널 갤러리 앞에서 교민과 유학생, 현지인들이 모여가지고 퇴진 촉구 집회를 열었다고 하고요. 프랑스 행동 시민연합 같은 경우에는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도 교민들이 브란덴부르크와 파리 광장에 모여서 퇴진을 촉구했고요. 미국에서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이렇게 열리고 한다는데 뭐 이런 흐름들이 국내외적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계엄 발동 이전과 이후는 완전 다른 이제 세상이다. 이 각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제 계엄 이후 우리는 윤을 합법적 한국의 대통령으로 더 이상 인정해서는 안 돼요. 내란 수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서로 협상도 잘 하고 공존도 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가치라는 게 소중한데 적어도 계엄 발동 이후에는 네. 이제 그냥 마지막에 서로 싸우고 이제 적군으로 누가 이기느냐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 내진 진보 계열들이 네. 예, 전체 그림은 상당히 이제 유리해요. 매우 유리하다고 여론 지형으로 보면 저들이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민주당이 잘 싸워주냐 하는 게 남을 것이고 네. 거기에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역량 같은 게 드러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민사회에 여러 응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아까 들어오자마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어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할 수 있는 가장 강경책을 최대한 쏟아부어야 된다. 온건하고 장기적 비전을 가진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비상하게.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윤을 사임을 시켜야 된다라는 아주 비장한 감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장에서건 온라인에서건 뭐 해외에서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될 이제 결전의 시점인 거죠. 오늘이 하루가 그런 때인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대통령실이 지금 탄핵 그 말 그대로 그 소추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가 굉장히 큰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진짜 임기를 더 유지하냐 마냐 그리고 더 이렇게 이끌어 갈 거냐 말까라는 신호가 결국은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에 일임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당대표 한동훈이 진짜 자기가 중심이 돼서 향후 전국을 이끌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더 의문이 드는 거는요. 일단은 질문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대통령 탈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탈당 요구를 했다가 뭐 나름대로 대통령하고 대화를 좀 해봤더니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몸이 돼서 보수 개면을 막기 위해 하나가 되기로 했다. 탈당하지 마세요 이제 대통령님 이렇게 할 건지. 그래도 적어도 탈당은 하셔야 된다고 할 건지 진짜 물어보고 싶고요. 일단. 강 변호사. 네. 지금 말한 그 상황을 네. 일컫는 옛날 우리식 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똥싸 뭉개고 있다는 거예요. 똥싸 뭉개고 있다. 그냥 이제 뭉갠다는 거죠.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온통 더럽혀진 채 있는 거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라고 지금 질문했잖아요. 네. 저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뭉개는 거예요. 그냥 똥싸 뭉개고 있는 거지. 개판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니 이게 문제 저렇게 하니 저게 문제. 왜 하늘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교원 기자하고 오늘 4월부터인가 방송을 맞아요, 네. 먼슬리로 하는데 그때 내기를 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한이 차별화를 해서 이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흘 거라는 전망들을 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들의 이력과 공통 범죄상으로 볼 때 차별화 노력은 하겠지. 그래야 한두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납작 엎드리면서 그 유난은 한 몸뚱이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결정적 국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맞잖아. 아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향후에 수사라든가 재판이 어떻게 될까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결정짓는 뭐 변수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지표가 될 만한 게 결국은 이 법원 재판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법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인데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 있다고 했냐면 담화문에서 계엄 사유로 밝힌 것처럼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게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은 어렵지만 위헌이란 어느 얘기예요. 정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예, 뭐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이제 모든 상식적인 기관들이 다 발표를 했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 법원 그리고 대한변협 뭐 할 것 없이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이것을 좋게 뭐 해석해 주려고 해도 여지가 없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아니 그리고 아니 계엄령 발동 사유 중에 민주당을 지칭하면서 범죄 온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거에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서적으로도 못 참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법리적으로 어긋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대결전인데 2024년 12월 오늘이 7일인가? 네. 오늘 이 자빠지기에는 아직 그 여진 남은 정도지. 이제 이 겨울 안에 결판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동아일보 이제 사설 제목도 보니까 뭐냐면은 음모론과 충동에 휘둘리는 지도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그 제목이었는데 결국은 극우 유튜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해가지고 여야 지도자를 체포하라는 충동적 계엄을 선포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동안 왜 국정할 때 이상한 선택을 하지라고 의문이 들었던 것의 해답이 뭐 청공설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었지만 유력한 정황 증거 이번에 계엄으로 드러난 건 극우 유튜버를 굉장히 신봉하는구나 이게 이제 드러난 것 같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부터는 이제 법적 책임을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뭐 조선 제일검이라고 광고를 네. 해왔으니까 지금부터 살아남으려면 노태우의 전철을 만약에 밟기를 본인이 원한다면 노태우는 오공과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그나마 떴죠. 그렇다면 그리고 뭐 대통령 되고 나서 백담사 보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뭐 자기가 직접 본회의장이 들어가기도 했으니까 국회에 본인도 막 수사를 받고 참고인으로 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된다는 코멘트를 계속하고 그래서 대통령과 확실히 척을 지면서 이 사람은 내란 범죄자가 맞다. 이런 포지션으로 가야 전국 주도가 될 것 같거든요. 전국 주도라는 게 당만 장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민심을 얻어야 장악이 되는 건데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도 윤 대통령하고 아주 머리 좋게 지금은 약간 합의를 하지만 내가 뒤통수를 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저는 지표가 또 하나가 보면은 이제 검경 공수처 이렇게 다들 수사를 한다고 나섰는데 오늘까지는 좋습니다. 그 탄핵 소추안으로 이제 10일을 가결 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늘까지는 뭐 강제 수사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까지 월요일까지라도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없다. 이러면 사실은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과의 담화라는 것이 철저히 기만이었다는 것이 지금 정말 폭로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뭐 대통령까지 바로 체포를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각 이제 사령관들 투입되었던 특전사 뭐 그리고 뭐 방첩사 등등의 사령관들은 바로 지금 어차피 출국 금지까지 시켜놨으니까 소환을 바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이미 죄상이 TV 뉴스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됐어요. 뭐 추가로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본 게 바로 그들의 혐의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즉각 지금 체포를 하고 소환을 하고 좀 조사를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더 계속 추가 조사를 해서 윤석열까지 이제 올라가야만 하는 거죠. 이것을 시작조차도 안 한다? 계속 시간만 끈다? 그거는 정말 국민들의 정서에 다시 한번 기름을 아니, 지금 붓는 이런 겁니다. 상황에서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곧 사퇴 의사를 밝히기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무슨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몰라요. 그 저 뭐 20억도 먹은 거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란에 공동 정범으로 몰려 있는 거고 이제 자기한테 법적으로 쫙 쫙 되지 않겠어요? 아, 근데 추경호는 내가 볼 때 그냥 나쁜 새끼예요. 그냥 무슨 다른 뭐가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그가 이 윤 정권에서 뭐 저 경제부총리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냥 저런 자들로 이루어진 적인데 글쎄 그 원내대표 자리를 해서 자꾸 눈에 띄는 게 표적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언론 뒤로 숨으면서 재판도 안 받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뭐 근데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랑 늘 추경호 그렇죠, 원내대표가 그렇죠. 갈등 국면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시각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뭔가 내가 지금 당의 주도권을 쥐고 하나한테 힘을 정리를 준다? 정리를 하는 과정으로 간다 이런 의미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그것도 있고 정치적 함의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도 자기 의사로는 못 물러날 거예요. 대통령의 의사관여 없이는 절대로 못 물러나기 때문에 저건 윤석열 대통령의 윤회 의사가 개입이 된 거고, 그렇다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한과 윤 사이에 모종의 합의 내지는 거래가 있어 왔고, 그 하에 이제 한동훈의 당으로 아예 만들어 줄 테니까 세 판에서 한번 다 짜봐라. 그럼 제일 문제되는 게 추경호잖아요. 네. 추경호를 날리는 것으로 이제 신호탄을 쏴서 이제부터는 당을 한동훈의 당으로 줄을 한번 세워보라고 윤석열이 허락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 저걸 봐서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오준선님도 비슷한 의견 저는 별로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훈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는 있지만 윤석열의 본심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다. 지금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뭐를 못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이렇게 뭔가 탄핵 부결을 호소하는 불쌍한 대통령처럼 자기를 이제 보여줬잖아요. 자신의 극우적인 지지자들에게. 그 지지층들에게 저는 사실 한동훈과 친한파 의원들을 공격하라는 사실 신호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이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은 추경호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워낙 이제 그 내란에 협조했다고 하는 그러한 네. 혐의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잠시에 이제 좀 엎드리는 시간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이 국힘 내에서 한동훈 세력이 가지는 어떤 고난, 그것은 더 축소되면 되지 강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게 좀 의미 있는 포인트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 국면 이후에 이제 그 오늘 윤이 분명히 천명을 하기를 이제 신문 이선에 있는 대통령인 거예요. 당에 이제 맡기겠다고 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냐인데 일단은 추가 물러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한을 세운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원내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있으니까요. 뭐 어떤 네. 형태로건. 근데 그거는 우리로서는 밖에서는 아직 알 수 없는 건데 자기 이후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국힘 내지 국힘 세력 전체를 누가 진두지휘하는 게 맞다고 해서 글쎄 원희룡 쪽 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한한테 힘을 실어주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윤도 자기 힘이 남았다고 여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안 그 배경 설명을 하는 상황이고, 그 야당 의원들이 전원 기립해 있는 상황인데, 저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따라서 이제 복명호창 중이라고 하는데, 박찬대 대표가 어서 돌아오십시오. 그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투표장에 들어와서 투표를 해달라는 호소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없는 관계로 193명이기 때문에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라서 기본적으로 200명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참한 그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읍소하고 호소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런 광경도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면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찬대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이렇게 지금 돌아와서 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하는 모양새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상 참 훌륭하네요. 네. 빈 자리가 부각돼 보이는 건데 네. 저 장면을 본 그냥 정치적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저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다못해 참석해서 반대표라도 네. 던질 일이지. 저는 아까 이제 화면에 나오기로는 개혁신당 의원들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상황인가 했는데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야당 의원들 조국혁신당은 일어나 있는 것 같고 보니까 하면서 그 박찬대 의원이 선창을 하면 그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후창을 하는 형태로 계속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듣고 있다면 아마도 지금이라도 본인의 그 당론을 떠나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와서 이런 표결에 동참하는 것이 사실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이 집 TV는 왜 소리가 안 나와요? 네. 그냥 모니터예요? 그 소리는 원래 나올 수 있는데 혹시 마이크에 이제 이게 수음이 될까봐 아마도 이제 안 했는데 저도 아마도 들었으면 바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지 알았을 것 같은데 전해드리는데 저는 이제 뭐 이제 계속 호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재밌었던 장면이라고 하면 그렇고 섬뜩한 장면이라면 섬뜩한 장면인 건데 이번에 그 비상계엄 선포할 때 충암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충암파. 그러니까 조폭이라는 얘기지. 특정 고등학교가 이제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계엄을 주도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계엄 포고령이 어마무시했잖아요. 내용 자체가. 물론 이제 처단한다. 처단 이런 표현 나온 누가 썼을까 그랬는데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충암파의 막내
여인형 방첩 사령관 그 기획하에서 작성이 됐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이제 보니까 정상적인 기획과 작성과 법무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인형이야 네. 지가 알아서 쭉 쓴 게 아니라 옛날 네. 포고문들 갖다가 참고해서 계속 갖다 써서 조금 모디파이 했겠죠.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그에 맞물린 뉴스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목요일 충암구가 어제 그 등교 복장 임시 자유를 안내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학교 교복을 잠시간 안 입어도 된다. 진짜 뭔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제 그 쉽게 성난 시민들로부터 성화의 대상이 될까 봐. 그래서는 안 되죠. 네, 학교 차원에서 지금 이제 교복을 잠시 안 입어도 된다. 등교 복장을 자유로 한다 그러는데 네. 이게 진짜로 있을 법한 일입니까? 어딘가에? 정말 충암교 고의 그 극악한 선배 하나 때문에 후배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촛불을 들고 윤석열을 몰아내릴 일이지 네. 중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뭐 욕설을 하거나 구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리고 그 포고령을 네. 물론 뭐 여인형 방첩 사령관이 썼을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 직접 쓰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상당히 듭니다. 그 내용이 뭐 처단 문장이 그리고 너무 딱 거슬하던데. 의료진을 그러니까.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처단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긴 문장 네. 못 쓸 사람이야. 그래도 뭐 야, 법조인인데 근데 이게 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지금 나왔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그 김용현 장관이 만약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하면은 큰 문제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던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 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그 양심을 살아있는 공직자가 우리 국정원 1차장처럼 똑같이 있는 건데 왜 합참 의장 이 말이 사실이라면 왜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이 안 됐는지도 논리적으로 해설이 바로 되네요.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네. 2차 계엄 선포가 아니라 국지전으로 그렇죠, 네. 일이 벌어져 나갈 확률이 거의 맞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논리적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국지전을 벌여서 나라의 상태를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의 합법적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합참의장이 거부해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비합법적인 방식의 외양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들을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결심하에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 말대로 계엄을 합법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 북한과의 싸움을 자청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예. 제가 그 얘기가 화가 나는 예. 것이 미국하고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려고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이 윤 정권에서 가장 사람들을 화나게 했던 것이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아주 일본의 굴종 외교를 했잖아요. 네. 그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일본하고 관계를 정상화해서 한미일 삼각 외교를 만들지 않으면 변화된 새 시대의 안보 질서를 구축할 수 없다고 네. 미국이 원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과거의 역사들을 부끄러운 그 아픈 역사들을 다 그렇게 왜곡시키고 뭉개버리고 반대하는 세력도 또 이상한 색깔 논리로 막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까지 미국하고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무슨 거기에 목숨 건 사람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국지전을 벌인다는 둥. 이번에 계엄 때문에 미국에서 얼마나 화가 났어요. 네. 그게 지금 미국하고 관계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통상의 압박이 들어오던 외교 갈등이든 이제 그걸 개의치 않고 생존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 같아요. 설사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져도 그러면 어디까지 계획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예컨대 계엄 발동해서 병사들 동원하고 해서 국회 해산까지는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2대 의원 수가 너무 야당이 많고 이것들이 너무 말 안 듣고 싸우니까 해산시켜버릴래. 해산시키려면 선관위 자료 뒤져서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내든가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내든가 어쨌든 이제 국회 해산을 한다. 그러면 당장 우리 상식적으로 국회를 해산해서 새로 선거를 한다고 국힘이 이기냐고. 더 심하면 심하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개헌을 하려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겠구나. 22대 국회 해산과 더불어서 개헌 천명을 해. 그러면 어떤 개헌이 되겠는가? 윤 자기 세력은 계속 권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같은 현행 대통령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건데 이원 집정제 같은 걸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교나 명목상 대통령 국가수반으로 윤이 남고 그다음에 검찰에 파견한 사람이 내치를 책임지는 총리제. 그러니까 7공화국 개헌을 한 다음에 도저히 민주진영에는 있지 않는 기괴한
국힘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 수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세력 옛날에 군인들이 이제 입법사법 행정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아마 그런 식의 개혁 그들의 의미로 개혁이란 걸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 선관위에 쳐들어가는 걸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회 해산이라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을 거의 해체시키려고 한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지금 어떤 자료를 가져간 다음에 그 자료가 뭐 실제로 뭔지는 이제 발표하기 나름인 거죠. 네. 아무렇게나 발표를 하면서 봐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막 수백 건씩 했다라고 네. 하면은 이 정도는 의원직 박탈이 넘어서 정말 민주당을 정당 해산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는 헌재가 그걸 결정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뭐 이런 사안이 쿠데타 같은 것으로 무력화된다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과 그런 진보 야당들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무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을 풀면서 완전히 국힘 주도의 선거를 해서 보수 장기 독재까지도 꿈꿨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중에서도 이제 정보관리국 과천청사에 정보관리국 서버 전산실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전투표 관련된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저는 거꾸로 좀 묻고 싶어요. 그러면 부정선거라는 게 어떻게 한 번씩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는 여당이 어떤 선거 야당이 이기는데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가 아니고 지난 총선은 부정선거 이런 무슨 회개한 논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을 일부러 들어보세요. 네. 바보라도 말도 안 돼. 그래요? 그냥 인지 부조화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저는 같은 경우에는 네. 말 자체가 모순이죠. 이게 선거 관리를 인지부조야. 정부가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인지부조화라는 게 저는 이제 대구에 있다 보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느끼는 네. 게요. 대구 분들 중에 이제 보수 쪽에 아주 기울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 도대체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 전부 윤석열 좋아하는데 국힘 좋아하는데 선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인지부조화인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부정선거론이에요. 아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북한의 국지전 도발을 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민주당이 이제 이기현 의원이 했던 거였는데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런 MBC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 김명수 합참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반대했고 김 장관이 김 의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을 우려한 김명수 의장은 뜻을 꺾지 않았고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마저 반대하자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거거든요. 야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도 당연히 그렇지만 빠르게 뭔가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네.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자기가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아냐. 이제 그 얘기 우리 하잖아요. 이번 이제 계엄령 발동도요. 예를 들면 건물에 불 낸 거예요. 네. 그냥 불을 질러서 다 타고 사람이 수백 명 죽어야 맛을 알겠냐. 이거 사전에 껐잖아. 근데 불을 지를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앉아 지르면 이번에 껐는데 계속 있냐고 또 지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보 불안으로 일이 터질 때 두 가지예요. 사람이 대규모 살상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한국이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죠. 모든 외자가 일거에 빠져나가면서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만에 하나 벌어졌을 때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머릿속 상상으로 하면요. 저는 네. 옛날에 그 미국 국방성이 아니라 국토부라고 또 있더만 국토부, 예. 거기서 낸 자료를 옛날 시사 월간지 두껍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번역해서 한번 전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정포 한 하루 이틀 가면 300만 서울 시민 먼저 죽고 시작하는 거 얼마나 끔찍한지를 민주당이 홍보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국지전이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일정 기간 교전이 일어나서 초토화됐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인지가 되는 게 앞으로 가난하게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뭔가 아마도 이런 식의 그런 유사한 속보가 당시에 이제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그런 말 그대로 범행들이 있었는지가 속속 나올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비단 이제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서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조차도 실제로 대통령의 그런 결행들이 굉장히 미심쩍고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잠깐 통진당 이야기 하다가 이제 말았었는데
하는데 그 말씀 드렸던 이유가 통진당은 내란 음모죄로 이제 이석기가 처벌을 받고 당이 해산을 당했단 말이죠. 그때 당원들끼리 회의하다가 얘기 나왔던 걸로 녹취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되고 문제가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오늘 계엄령을 떠나서 그 전에 만약에 선제 타격을 먼저 하고 근데 선제 타격을 한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만들기 위해서 전시 상황을 자기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완벽한 내란 음모예요. 하지 못했더라도 국지전 하지 않아도 네. 여기까지만 해도 내란 음모죄예요.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멈추지 않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계엄령까지 가고 국회에 헬기 떨어뜨려서 본회의장 침입하려고 하고 국회의원 잡으려고 했다. 100% 1000% 내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위헌인 건 알겠지만 탄핵은 하지 말자. 그럼 완벽하게 전부 방조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정권 창출의 명분들 다 사라지고 증발돼 버리는데 지금 아무리 거기에 덧치워서 화장을 해봐야 완전 트러블투성이의 얼굴을 어떻게 아름답게 다시 꾸며서 사람들에게 이쁜 네. 얼굴 봐달라고 할지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각에 이제 아마도 그 탄핵 표결하는 제적위원 수를 못 채웠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이제 아마도 그 부결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역사에 뭐 기록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7일이란 날짜가 그 결국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윤석열 탄핵소추안도 그렇고 아마도 국민들 상당수가 굉장히 분노하고 분개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민의를 외면한 날로 크게 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서 정말로 많은 바람을 가지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아니, 저도 이제 여의도에 있다가 뛰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심들이 많을 거, 정말 상심이 될 거고 또 분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드리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세상에 분명한 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험을 통해서 이제 분명해 보이는 건 뭐냐면, 저런다고 저들이 버티지 못해요. 윤이 저 체제를 유지해서 뭐 임기 말까지 절대로 못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결이 된 거가 배경이 돼서 한 달 후에 거꾸로질지 석 달 후에 거꾸로질지 석 달보다 좀 더 걸릴지는 몰라요. 네. 그런데 안 됩니다. 저는 박근혜 시기에 그걸 봤었어요. 박근혜 때 계엄 관련 문건이 나와서 왜 실행 못했어? 미국이 100% 협조를 안 했어요. 그럼요. 네. 박근혜가 딱 가서 시진핑 옆에서 막 이러고 폼 잡은 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자, 왜 영화 제목 있죠?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된 이후에 미국 협조가 전혀 없어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드도 막 허겁지겁 들여오고 미국한테 잘해보려고 별짓 다 했는데 근데 안 됐잖아요. 지금 윤은 더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미국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고 버린 바람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모든 정책 전개에 자꾸 미국 갖다 붙이는 건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내막적으로는 사실이야. 우리가 뭐 감춰놓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윤이 한 달 남았냐 석 달 남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쁘고 기분 더럽지.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더러운 기분인데 그렇다 해서 이제 네. 우리는 안 되나비요. 이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이제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기표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아마도 1호로 들어가서 표결을 하러 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이제 새롭게 민주당하고 같이 이제 혼합정당을 할 때 그때부터 정치인으로서 봐왔고 이렇게 그때 당 대표였어. 네, 실제 이제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그때 안철수는 사실은 정말로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그러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분당 과정이라든가 그 이후에 심지어는 뭐 거쳐가지고 국민의힘까지 오게 됐는데 적어도 12월 7일 오늘 안철수 의원의 투표 행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 정도는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한테 참 그동안에 해왔던 이력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평가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자리를 떠나버린 좀 친한파, 뭐 소장파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밉지만 그들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밉지만 어쨌든 민주진보 진영으로서는 그들을 끌어와서 결국 탄핵을 성사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뭐 저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할 일 다 했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 여사 특검법에서도 6표가 더 나왔다고 하면은 그만큼은 그래도 또 오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늘은 겁니다, 그게. 네, 4표가 8표가 되고 했으니까 이 8표가 16표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 역시
민주당과 진보 야당들, 기본소득당 이런 야당들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반발이라도 나오려고 했던 저쪽 국민의힘 의원들을 더 설득하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보니까 지금 표결까지 완료를 했고요. 기표함에도 표를 집어넣는 것이 지금 장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계속 현역 의원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원외 인사들 있잖아요. 지금 특히 수도권에 있는 네. 당협위원장들 이 사람들 전부 지금 탈당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정당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정당이 100% 망해. 예 이거는 도저히 같이 있어갖고는 될 거기서 가치 100% 없고 망해. 지방선거 그건 뭐 택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리면서 그다음에 욕직이라도 한마디 하고 나가는 게 본인 정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 있다면 그게 맞지. 뭐 우리 저기 김근식 이런 분들이 아니 시원하게 진짜 이 마당에 소신 발언 한번 하고 그냥 나가는 게 맞지. 네. 여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그냥 눈치만 보면서 그래도 내가 지방선거 나가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따위 기회주의적 모습 보인다? 미래는 없다. 저는 단언. 아니 아까 미국 얘기도 했는데 오늘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서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는데 아니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비난을 세계적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미국의 유력한 사람이 방한했을 때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국회로 예방해서 뭐 면담을 하고 뭐 이런 거 네. 분명히 보일 겁니다. 아 지금 추가로 속보가 들어왔는데 국민의힘의 김혜지 의원이 탄핵안의 표결에 참여하고 나갔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철수 시각장애 있는 분인 네, 그 거죠. 안철수 의원만 표결을 한 게 아니고 김혜지 의원도 했다는 건데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사실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이 총 5명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재준, 김재섭, 그다음에 이제 김혜지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김재섭 의원은 그렇게 시끄럽기만 하더니 보면은 이렇게 이런 중요한 순간에 늘 보면 후각적 동물적인 후각을 발휘해서 정치 공학적 행동을 해나갑니다. 근데 김재섭 의원이 예전부터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본인이 출연했을 때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항상 줄타기를 잘해요. 애매해요 말하는 게. 뭔가 윤 대통령을 시원하게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탄핵 얘기만 나오면은 안 된다. 특검 얘기만 나오면 또 애매하게 안 된다. 약간 항상 비판하면서도 트리거는 당기지 않는 줄타기를 네. 잘해왔는데 이번에도 그 면모가 드러나는 거고 아니 재선을 생각한다며 네.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도봉에서 신화를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민주당 텃밭에서 정말 대단한 신화를 만든 건데 네. 보수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완전히 기회주의적인 그리고 줏대 없는 철학 없는 이야기 모습 계속 보이면 네. 다음 재선 어렵겠죠. 아니 그리고 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번에 탄핵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 같은 경우에 소신 투표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참 이게 당론 앞에 작아지는 게 이게 그래도 옛날에 보면 초선들이 지금 기백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들이받으면서 네. 자기 주장 펴면서 그래도 내가 정치를 한다는 네. 사실이 뭐 자기에게 어떤 명예가 되는 그런 거가 더 이상 아니에요. 네. 그냥 이거 줬다고만 하나 이득 하나 이제 취하자 하는 건데 네. 뭐 불쌍하고 그런데 그냥 제가 그냥 단견일지는 모르지만 그 소멸해가는 과정의 정당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혜지 의원까지 두 사람이 한 거는 오늘 뭐 김건희 특검법도 기본적으로 과거보다 많은 6명이 또 이제 가결 투표를 한 것이고 우리가 희망을 보자면요. 계속 할 거예요. 탄핵 계속. 그 표결 그 소추안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아무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무릅쓰고 이제 2명이 이렇게 투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혜지 의원은 논란이 됐던 게 원래 비례대표는 한 번 했죠. 근데 이번에 또 공천을 받았는 게 한동훈 네. 대표가 했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논란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한계 대표 명사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보면 당론을 따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소신 투표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네. 저는 이번에 김혜지 의원이 국회가 봉쇄됐을 때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담을 넘고 하셨는데 시각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이제 비장애인은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국회라는 곳이 시각장애인에게 여전히 참 닫혀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소신 투표를 이제 하시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다시 보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투표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이 어떤 이 사실 반역적인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달라지려고 했던 의원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손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정말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여하간 뭐 지금 계속 이제 무기명 표결이 진행 중인 것이고 아마도 이제 계속 끝에 다루고 있는데 좀 마지막에 그래도 뭐 희망으로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오늘 국민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비애감이 좀 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겁함과 이 우리 헌법이 만들고 있는 무기명 투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집단 퇴장이라는 것 자체가 검열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 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또 자각을 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뚫고 그래도 소신 있게 투표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다음번 다다음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면모가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이 사태에서도 비참함 속에서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 여의도 앞에 국회 앞에 광장에 스스로 나가서 마이크 잡고 화난 마음 이해하는데 제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라고 직접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정말 대권을 생각하고 이 전체 국민들을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꿈을 꾼다면 저기 나가서 저 얼마나 화나 있겠어요 지금 시민들이. 네. 나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도지사 할 때 막 개국 철거 상인들 만나고 할 때 그 화나 있는 상인들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풀어갔던 모습들 있잖아요. 네. 물론 저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그 정도 우리 일본 말에 죄송합니다. 대마이라고 그러죠. 간땡이. 예? 그런 거 없이 무슨 대권을 잡겠다고. 네. 그런 걸 해줘야 시민들이 그래도 마음에 이게 진짜 이 비참함으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래도 뭔가 다음이 있겠구나 네. 희망을 가지지. 이대로 오늘 뭉개버리고 아까 떡사 뭉갠다는 그 표현 쓰셨는데 이대로 끝나면 오늘 전국에서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분노한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우재준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우재준 의원이 소장파로 분류가 됐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번에 소신 표결을 하길 바랬는데 심지어 본인 SNS에 그 사유를 밝히면서 안 했는데 네. 한번 영상 편지 한번 가보시죠. 예. 재준아 희하다. 니 뭐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뭐 탄핵 반대하면 뭐 다른 거 준다 카드나. 에? 니도 알잖아. 법 배웠잖아. 위헌인 거 알잖아. 탄핵 사유인 거 알잖아. 정치 그래 해가지고 오래 하겠나? 내가 봤을 땐 텄다. 다음번엔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네, 저희가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대구 분이 두 분이 이제 하고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면에서 그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방송에 이렇게 특정 지역 분들이 이렇게 반을 점한 거는 흔한 일은 아닌데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라는 점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고 국민 여러분들이 예.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이 다 저렇지 않다 이렇게 와서 뭔가 제대로 된 올바른 벽사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네. 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국회 밖에서는 이게 성난 시민들이 그 국회를 향해서 이제 성토하는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럴 때는 우리 김갑수 선생님만은 사람이 없습니다. 좀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전국의 변화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한테 좋은 말 기대하지 마요. 내가 무슨 꼰대 마인드로 뭐 네. 가르치고 그러나. 근데 예전에 그 대학 강연 요청을 많이 받아서 한동안 많이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보다는 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학 살기 팍팍하고 뭐 그런데 맨 마지막 말이 항상 안 죽는다. 그게 제 안 말이었어요. 죽는다. 안 죽어.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마 여기서 안 불렀으면 저기 지금도 서 있는 상황일 텐데 네. 화나고 분하고 어떤 때는 그 낙담에 그냥 관둬버릴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과 환경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한 게 지금 안 이루어졌을 뿐인데 전체 그림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멀리서만 들여다보면 네. 그럼 저것들 지금 어떤 상황에 지경에 놓였는지 그냥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체력적으로 확 소리 지르면서 기운 내시고 또 흩어질 때 3, 4, 5 모여서 술 한 잔들 하시고 이제 며칠 있다 또 모여야 돼요. 앞으로 계속이에요.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당분간은 윤이 내려오고 김건희가 화장 안 한 채로 감옥 이렇게 포승줄 묶여 있고 한동훈이 가발이 뺏겨져 있고 뭐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장담을 해요. 벗겨져 있다고. 그 모습을 보러 가는 와중에 꾸불탕거리는 길이 좀 있는 거죠. 네. 저희 딸이 어제까지 이제 기말고사를 치고 원래 계획은 기말고사를 끝나고 나면은 주말 내내 드라마 보고 혼자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
시험 치는 도중에 속보가 나온 거예요. 계엄령이 떨어진 속보를 보고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지만 저희도 또 부모도 충격받았지만 딸도 되게 큰 충격을 받더라고요. 아니 이거 교과서에서 본 건데 비상계엄 이런 거 그리고 포고령이 막 뜨는 걸 보고 요즘도 저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원래 계획대로는 이제 드라마 보면서 그냥 퍼질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집회를 나왔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나섰는데 탄핵이 가결이 안 되네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가기보다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떤 민주주의의 희망을 품고 모였다는 그 자체에서 희망을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게 쉽지 않지만 힘을 모으면은 다음으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네.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비상구 이제 토요일 특별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다 아셨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뭐 희망 섞인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네. 이제 오늘 오전 상황이라든가 오후 상황들이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부결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이제 희망을 가지고 보셨다가 실망한 분들 많았을 텐데 우리 김광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뭐 먼 길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걸음, 예행 연습, 몸풀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비통하게 어렵게 생각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소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그 뭐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 결국에는 이 일의 캐스팅 보트는 대구 경북 시민들의 민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지막 변하지 않은 마음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까지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아픈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도대체 대구 경북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다 괴물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방송 나와서 지금 원래 고향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설픈 서울말을 하는 이유도 선입견이 있더라고요. 네. TK 변호사라고 하는 순간 정치적 견해를 아예 단정을 짓고 들어요. 제 네.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대선 때 그래도 윤석열에게 표를 주지 않은 표가 35만 표가 있어요. 대구에. 전체 대구 인구에선 그리 크지 않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35만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대구를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고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어제 미미하게 오늘도 대구에 또 모여 있습니다. 집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미미한 숫자지만은 좀 격려해 주시고 제가 그 영상들 제가 어제 막 집회 발언하는 영상 댓글이 궁금해서 밑에 봤더니 다 욕인 거예요. 이제껏 뭐 하고 이제사 하냐? 네가 뽑아놓고 뭐 그래. 나 안 뽑았어요. 안 뽑았어. 그러니까 좀 격려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이 바뀌면 우리나라 정치판이 다 바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